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법으로 문제를 푼다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뭐 문제 생겼을 때 법대로 하자 이걸 말하느냐고 하지만 문제가 막상 생겼을 때 법대로 하자 이거는 또 하나의 힘이죠. 결국 우리 사회와 같이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법대로 하자는 말은 나는 좋은 변호사 살 돈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미친 전략인 이 힘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은 이 법으로 푸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법대로 하자 이런 표현보다는 실제로 평소에 준법 정신을 지켜주자 이 말입니다. 평소에 준법 정신을 좀 실천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강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준법 정신이 왜 중요한지 그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잘 몰라서 준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것을 좀 더 공부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그 법을 좀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페어플레이하는 이런 민주사회에 필요한 정신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준법 정신을 평소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법으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이렇게 준법을 하더라도 서로가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서로 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보자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바로 이제 법원에 가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문제를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민주적인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거 이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노동위원회나 법원과 같은 그런 사법제도를 활용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제3자의 지혜를 원용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준법 정신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법제도를 필요하다면 활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뭐 어떤 노조 간부나 또 어떤 사장님들은 아이고 뭐 회사 문제를 가지고 법원을 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뭐 끝까지 자기 주장을 우겨가지고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뭐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많은 태도는 특히 우리 노조 측이 그렇죠. 이 사용자가 법원에 가자 그러면 아이고 그 법원도 사용자 편이라서 우리가 가면 그 진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거부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 제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오해, 불신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들이 완벽한 심판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왜 사법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이것을 좀 이해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이런 예를 들어드리죠. 어린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빵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형이 점잖게 그러죠. 야, 내가 잘라줄 테니까 내가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동생의 경험상 어때요? 형이 잘라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이게 적게 받을 거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안 된다. 형, 내가 자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마음속은 서로 많이 먹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분쟁의 원인은 이제 누가 자르느냐. 이걸 갖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빠가 보통 아빠라면 이러죠. 왜 싸워? 누가 자르는 거 싸운다. 이리 내놔. 내가 잘라줄게. 하면서 아빠가 툭 잘라주세요. 어때요? 애들이 만족할까요? 우리 경험상 그 경우 그 애들이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도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빠 생각에 요즘 큰 놈이 좀 공부 많이 한다 싶어서 이놈 좀 많이 주자 해서 큰 놈 쪽에 좀 많이 떼어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작은 애는 그냥 완전 나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 생각에 작은 애가 좀 귀엽다고 작은 놈 쪽에 좀 많이 떼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애가 나자빠지지는 않겠지만 입은 쑥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빠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죠. 응? 뭘 자른 갖고 싸운다고? 그건 당연히 형이 잘라야지. 형이 잘라라. 대신에 선택은 동생이 한다.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형이 어떻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잘라줬을 때 둘 사이에 아무런 불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바로 그런 자식 간의 분쟁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딱 해결해 줌으로써 서로 간에 아무 불만이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지만 그것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그 지혜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간에 불만이 없게 해주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법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표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까지 내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런 노사 분쟁에서도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법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분쟁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해가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거기 이제 소송 제도로 가가지고 지게 되면 기분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법에까지 호소하기 전에 더 멋지게 푸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말로